최고가 아니면 다 실패한 삶일까? 올바른 감정 사용법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화를 내지 않아요. 대신 암을 키우죠. 우리는 감정이라는 개념에 다양한 동사를 연결한다. 인정하다, 바꾸다, 포용하다, 극복하다, 통제하다 등. 하지만 감정은 그것이 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포괄적 용어이며 우리가 가진 감정과 그 감정에 따라 처신하는 바가 잘못 짝지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감정은 표현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고 숨기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곧 절제를 얼마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단순한 이유를 들어 절제를 위해 사랑의 감정도 억눌러야 한다고 누가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이 옳지 않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싸움에 휘말린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감정 표현을 권장하는 시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학문 분야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가 남겨준 유산이 그 좋은 예가 된다. 감히 말하건대 나는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많은 가정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스며들어 있다고 본다. 프로이트의 수압이론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대단히 우리 건강에 해롭다. 영화 맨해튼에서 우디 앨런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아요. 대신 암을 키우죠. 프로이트의 영향 때문이든 니체의 영향 때문이든 혹은 1960년대의 영향 때문이든 상관없이 오늘날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기분을 억제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니까? 라는 흔한 표현이 말해주듯 우리는 감정을 평가나 이의제기가 거의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여기며 찬양하기까지 한다. 그런 반면 감정에 대한 과도한 찬양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감정은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거나 조화롭지 못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불합리한 분노의 희생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거나 자기 자신조차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질투의 느낌을 품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절제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은 불굴의 정신을 갖추고 묵묵히 일을 해나가는 어떤 존재를 떠올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는 희로애락의 감정 능력을 희생함으로써 엄청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에 침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유용한 기질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 능력이 사그라진 인생보다는 어느 정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얹혀가는 인생을 더 선호할 것이다. 감정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잘 조절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감정 억제와 감정의 좌우대기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다행히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에 깊숙이 몰입하는 동시에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때가 있다. 어떤 감정이 적절치 못하다거나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때 적절한 자기절제의 상태를 되찾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가다 보면 인생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살다 보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과 언제든 마주하게 된다. 두려움, 분노, 질투, 혹은 사랑에 중독된 상황 등 이런 고민거리들과 드자비를 해야만 할 때 우리는 바로 그 문제와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경우는 언제이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 즉, 감정을 믿어야 할 때는 언제이고 감정에 따른 행동을 피해야 할 때는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심장의 반응과 동요를 감시하거나 의심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본능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에서 좀 더 완성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 감정에 대한 부정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특별한 감정에 충실하면서 또 자신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부적절한 감정인지 여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물론 관점과 행동 모두를 바꾸는 노력도 가능하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으로 두려움을 들 수 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막상 그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건을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르게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90년대의 수잔 제퍼슨은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의 자기계발서를 출간했는데 그 제목은 아직까지도 대중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녀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따르면 두려움은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불안의 감정을 우리의 걱정 대상에 대한 회피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치명적인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불안을 포용하고 그러한 불안을 일으키는 직장, 대인관계, 여정 등에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 그녀의 조언을 따라야 할 적절한 이유가 있다. 어떤 것을 하고 싶기는 한데 걱정도 동시에 드는 경우 걱정 아닌 다른 감정이 들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걱정과 같은 것은 워낙 없애기가 어려운 감정이라 어쩌면 그 기다림이 끝도 없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하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생각은 알고 보면 인지행동 치료법의 근간이 되는 입장이다. 게다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제시하는 12단계 치료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도 있다.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금주를 결심하는 것이 금주를 결심함으로써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생각보다 더 낫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것일까?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는 두려움이 보내는 경고음에 귀 기울이고 피하는 것이 명백히 중요할 때가 있다. 심지어 제퍼스조차 자신의 조언을 심각하게 위협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들에게까지 확장시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항상 안락한 장소에만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안락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교리처럼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모든 두려움이 명확한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산행을 시작한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게 확실하지만 다른 많은 두려움들의 경우 이와는 달리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면모를 보인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어떤 행동이 두려움을 무릅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쉽지는 않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와 관련된 유용한 진단법을 수용전념 치료법에서 빌려올 수 있다. 이 진단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행동이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으로 자신을 이끌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수용전념 치료법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데 보기 드물게 잘 개발된 방법을 제공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잠재적 측면에서 볼 때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신념에 행동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원치 않는 손님이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쏟기보다는 기꺼이 그 손님과 함께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더 나은 법이다. 심지어 두려움의 감정이 전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일을 해낸 것이기에 그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개의치 않아도 된다. 모리타 치료법을 보면 이와 관련된 용어가 나온다. 아루가마마는 일본어로 있는 그대로라는 뜻인데 감정이 밀물과 썰물처럼 들고 나는 바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은 종종 롤러코스터에 비유되곤 한다. 롤러코스터는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를 태우고 달린다. 하지만 어쩌면 감정은 어느 정도 기량과 융통성을 발휘해 즐길 수 있는 밀물과 썰물에 비유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다.